반갑습니다. 키움TV의 김덕희입니다. 자, 일전에 제가, 미용실이 아파요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하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유가 된 거로 아는데, 오늘은 미용실 처방 기획전 두 번째로 해서, 미용실 처방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용실들을 어떻게 처방할 거냐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은 여러 가지 병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대개는 위급한 거, 급한 거, 큰 병부터 고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미용실에서도 가장 급하고 아픈 것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미용실에서는 어떤 처방을 먼저 해드리고 싶냐라고 하면 항상 미용실은 큰 것부터, 즉 오너부터 바뀌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마인드만 바뀌면 매장을 바꾸는 데는 크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지만 어느 일정 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지나야 바뀌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생각 스스로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할 때는 누군가가 코칭을 받아서 무조건 한번 따라서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따르지 않으면 못 바뀌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개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 알긴 아는데요. 그런데요. 이유를 계속 대게 돼 있죠. 그래서 알긴 아는데요 라는 말을 몇 번 듣게 되면 사실 저도 힘이 빠져요. 왜? 어떤 걸 줘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자기화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자기 수준에서 머물러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장님이 마음만 바꾼다라고 하면 바꾸는 데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장님이 바뀌셔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관점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미용실에서 생긴 일종의 그러한 일들은 모두 원장님이 다 책임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직원의 문제, 고객의 문제, 직원들이 매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냥 우두건 있는 그런 현상들도 모두 원장님이 문제다라는 관점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교육 중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따져요. 그게 아니지요. 그런데 결국 원장님 샵이고 원장님이 주도적으로 그 샵을 경영하려고 하면 무조건 원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그런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그것만 바뀌면 내가 뭔가 부족해서라는 것을 가지고 바뀌어야 된다. 즉 되게 그런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직원하고 충분히 상담할 시간, 직원하고 이런 케어할 시간, 고객을 볼 시간, 매장을 둘러볼 시간이 없어요. 심지어는 없기도 하지만 보면서도 그걸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정리하면 이 보이는 현상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뭐만 원장님이 관점만 바뀐다라고 하면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앞서서 우리 미용실이 아파요라는 그 강연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들어가는 입구부터 사람들이 가고 싶은 매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몇 년 돼 있는 아니면 여러 브랜드의 그런 갖다 놓은 포스터가 막 줄비역에 붙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 정도 붙이고 나머지는 다 떼셔야 됩니다. 온갖 스티커가 정말 많아요. 심지어 1인 샵이나 작은 샵은 밖에서 안에가 보이지 말라고 그런 것들을 일부러 붙여놓은 샵이 의외로 많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 혹시 그렇지 않으신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깨끗하게 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아래 보이지 말라고 그런 걸 붙이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들어오는 입구가 산뜻하고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를 알리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즉 가고 싶은 미용실을 만들도록 과감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큰 돈이 드는 거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매장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제가 경영교육 할 때는 반드시 이야기합니다만 꽃이 있느냐, 꽃이 있어야 고객이 설득된다. 특히 카운터에 반드시 꽃을 둬라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크지 않고 비싸지 않아도 되니까 꽃은 반드시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꽃을 줘야 돼요. 이것은 고객도 좋고
원장님도 기분 좋고 직원들도 기분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런 구역들의 어떤 정리가 안 된 거나 지저분한거나 이런 것들은 역할 분담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하고 누가 하고 누가 하고 해서 서로 하는 거죠. 이것도 원장님이 나누어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떻게 짜면 좋을까라고 서로 의논해서 하시면 돼요. 넌 뭐 할까? 넌 뭐 할까? 넌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서 역할 분담하고 그것이 됐는가 서로 발표하게 하고, 그러니까 경영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늘 합니다만은 그 정리 잘 됐어? 언제쯤 되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안 돼요. 이런 원장님이 잘못하면 누구한테 시키는 것을 무서워해, 두려워해. 왜? 싫어할까봐. 디자이너가 싫어할까봐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 분담을 서로 분배해서 일을 시키고, 또 그게 큰 미용실들은 이거를 합니다만은 매장에 처음에 오픈했을 때의 시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오래 있다 보면 그게 주관화돼 있어서 그렇게 지저분하거나 변화된 걸 못 느껴요. 그러려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객관화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고객의 관점에서 미용실을 체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분이 5년 전에 왔으니까 지금 지저분한 건 당연한 게 아니라 처음은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항상 오픈한 샵과 동일한 그 퀄리티를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원장님 샵은 안 그러겠지만 보통 가보면 노트장이나 아니면 어떤 쓰레기통이 샴푸실에 있진 않는지라는 걸 보셔야죠. 지금 많이 개선이 됐지만 이 샴푸실에는 쓰레기통 대신 아로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지만 미용실의 어떤 경쟁력보다 샴푸 도기를 바꾸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서라도 그 작업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사를 맞고 처방을 바꾸셔야 됩니다. 잊지 말 것은 거의 모든 샵이 똑같습니다만은 안 바꿀 샵, 변하지 않을 샵은 없어요. 그래서 카운터 위치를 바꾼다든지 그림 액자를 바꾸다든지 이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가면 이렇게 POP 써서 이게 들어갈 때 지저분한 건 버려주고 제가 해주기도 합니다만은 변화예요. 매 좋아도 똑같은 거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의 변화를 주어서 손님이 지루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객의 시각으로 바꾸는 거죠. 한 샵은 가니까 예전처럼 창가에 이렇게 의자에 있어갖고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의자는 낡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바뀌었다 세상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커피숍에 테이블 의자를 사라. 생각보다 안 비쌉니다. 그것만 바꿔줘도 요즘 컨셉의 매장이 미용실이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만 바꿔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매장의 경쟁력은 조금씩 나아질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또 하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입는 복장이나 이런 부분을 까만 거 입지 말고, 특히 가보면 아직도 앞치마를 막 도끼도끼 입고 다녀요. 그래서 그거 벗어라 그러면 염색해야 되는데 시술할 때만 잠깐 입어라 그러면, 근데 그게 편하거든요. 뭐 아무나 집어 넣어놓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고객을 위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달자의 매너나 복장이 결코 미용실의 품질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옷을 잘 입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지를 같이 하셔야 돼요. 원장님이나 직원분들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지금 내 복장을 어떻게 깔끔하게 특화해서 입느냐라는 부분을 생각보다 중요시 해라라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맞춰져서 매장을 고객의 시각으로, 즉 시각으로 객관화해서 매장의 분위기를 모두 바꿔봐라. 그럼 미용실이 어느 변화를 주는 부분이 외형적인 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매뉴얼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게 다음에 또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죠. 그래서 그런 매뉴얼, 내적인 것의 변화를 갖기 전에 일단 외적인 것의 변화를
보여줘야만이 손님들이 여긴 바뀌었네, 변화했네, 뭔가 있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병원의 아파에서 얘기했지만 과도하게 많은 제품을 일정 부분의 코너로 정리해서 DP를 이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춰서 매장을 혁신을 한번 하신다라고 하면 적어도 지금의 경쟁력에 30-40%는 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편은 고객의 정체,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